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열역학이에요, 열역학.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역학이고, 그 역학을 열에 대한 역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역학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 역학 문제들은 이제 계속 많이 풀 거니까 진도 빨리 오늘이랑 다음 주에서 끝냅시다. 열역학 먼저. 자, 요게 뭐 너네들도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고 들어도 봤을 거야. 열역학, 뭐 열역학 1법칙, 2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열역학 제1법칙과 2법칙까지만 얘기하면 열에 대한 역학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열역학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열에 대한 역학이에요. 열에 대한 역학. 근데 열역학은 총 3가지 법칙이 있어요. 1법칙, 2법칙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발견된 게 3법칙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발견된 게 굉장히 좀 중요해서 0법칙이라고 합니다. 0법칙. 열역학 0법칙은 중요한 건 어렵진 않아.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냐? 자, 제일 쉽게 얘기해봐. 난 존나 이렇게 열이 많은 인간이어가지고 진짜 뜨거워. 내 모든 몸이 뜨거워. 지금도 막 땀이 흐르고 있어. 근데 이제 나 뜨거운 사람이랑 차가운 사람이랑 손을 잡았대. 근데 손 잡은 상태로 계속 있었대. 1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냐?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게 그냥 열역학 0법칙이에요. 예,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하나의 0법칙이에요. 0법칙.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대. 그럼 온도가 좀 높은 물체도 있을 거고, 세로치기 온도예요. 온도가 좀 낮은 물체도 있을 거야. 근데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접촉하면은 높은 온도에 있던 물체는 열을 뺏기고, 낮은 온도에서 시작한 물체는 열을 얻을 거니까 마지막에는 열 평형 상태에 도착을 한다. 이게 열역학 0법칙입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 대신에 열을 얼마나 이제 빨리 뺏길 거냐, 천천히 뺏길 거냐, 얻을 거냐, 이런 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냥 질량. 그래서 질량이 좀 크면 클수록 열을 좀 덜 뺏기고, 질량이 작을수록 열을 빨리 뺏기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열역학 0법칙은 열 평형 상태를 얘기한 건데, 열역학 제1법칙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게 1법칙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도 무조건 1법칙이 많이 나올 건데,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총 같다. 왜냐면 우리 역학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랑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0법칙과 좀 연계되거든. 자, 이거 먼저 할게. 2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다라고도 불러요. 자, 이건 화학 2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물리 1이니까 열역학 2법칙을 그닥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엔트로피의 법칙은 다른 말로 뭐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뭐 어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열역학 제2법칙은 열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열의 이동 방향. 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2명의 사람이 손을 잡았대. 근데 한 명은 손이 뜨겁고 한 명은 손이 차가워. 그럼 얘네들이 손을 잡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뜨거운 물체가 열을 잃어버린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가운 물체가 열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열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틀린 표현이에요. 열은 언제나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갑니다. 결론. 차가운 쪽 손은 열을 얻은 거고 뜨거운 쪽 손은 열을 뺏긴 겁니다. 즉, 뜨거운 손이 차가운 열을 흡수했다. 이딴 표현 없는 거예요. 차가운 열은 없는 거야. 그냥 뜨거운 열 쪽에 있던 에너지든 열이든 그게 차가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뜨거운 쪽은 뺏긴 거고 차가운 쪽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 방향이 있다라는 걸 이 법칙에서 얘기해 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열역학 제1법칙을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이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열역학 말고 역학 파트 할 때, 역학 파트 할 때, 기억이 안 나고,
역학적 에너지, 그게 기억했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댔잖아. 마찰에 의해서 뭔가 손실되지 않는다면은 퍼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은 어느 지점이든 같다. 막 얘기했지?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연력학 제2법칙, 영법칙 말고 요거 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오늘 내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연력학 제1법칙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기체 방정식. 식을 먼저 얘기해 줄게. 이상기체 방정식은 P, V는 N, R, T다. 요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자, 이게 내가 뭐라고 표현했었냐,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은 신이 내린 방정식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전 과학이든 수학이든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칙 중에 이거만큼 여러 가지의 법칙을 한꺼번에 내장하는 법칙은 없어요. 얘가 거의 유일해. 여기 안에는 무려 3가지 법칙이 들어있어요. 3가지 법칙. 자, 첫 번째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 자, 근데 보일의 법칙은 일단 개념이 이거 중요한 거야.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법칙이든 간에 내가 3가지 얘기할 건데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의 관계를 본다라고는 꼭 기억합시다. 보일 법칙은 2가지 조건이 일정할 때 나머지 2가지 물리량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일정한 게 뭐냐? 첫 번째, N과 T가 일정이 됩니다. N과 T. 자, 그러면 한 개씩 뜯어볼게. 요 P라는 게 뭐냐? 영어로 pressure라고 하죠. pressure. 압력이에요. 그 다음 V가 볼륨이라고 하죠. 부피. 자, 그 다음에 N은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우리 화학 1단원에서 뭐 배웠냐? 몰수 배웠죠. 이게 N, 아보가드로의 수, 몰수예요, 몰수.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울 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체 상수예요, 상수. 쉽게 얘기하면 그냥 파이다 이거야, 파이. 근데 T가 temperature예요, 온도. 결국은 압력과 부피와의 곱은 몰수와 기체 상수와 온도와의 관계다라고만 알면 돼. 근데 내가 아까 화학할 때도 잠깐 얘기했을걸? 는을 비례로 바꿀 수 있어요. 는과 비례는 엄청난 차이긴 한데 비례로 바꾸면 원래부터 변하지 않는 상수값은 지워도 됩니다. 즉 파이 값 같은 거 지워도 돼. 그 얘기는 P 곱하기 V 값은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상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는으로 표현하려면 상수를 붙여야 되지만 비례로 바꿀 때는 상수값 무시해도 돼. 자, 그런데 지금 얘는 N과 T, 즉 몰수와 기체의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 싶다는 게 보일 법칙이에요. 자, 보일 법칙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얘야. 자, 너네도 풍선을 불었대. 풍선 이만하게 불었어. 자, 이 풍선을 그대로 냉동실에 둡니다. 자, 그러면 풍선이 들어간 부피가 있을 거니까 줄자로 이렇게 한번 재볼게. 그럼 줄자로 쟀을 때 한 30 정도 나왔다 칩시다. 그 다음에 냉동실에 그대로 넣었어. 넣게 되면은 당연히 얘 부피가 줄죠. 부피가 줄 거야. 이건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야. 온도와 부피. 근데 얘는 온도는 일정해야죠. 즉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만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냉동실 넣었다 그런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선 보일 법칙은 뭐냐면 그냥 풍선에 눌러주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풍선이 얘 눌러주는 힘이 지금도 있지. 언제? 대기압이라는 압력으로 누르잖아. 근데 너네 뭐 초딩 때도 많이 그런 거 해봤잖아. 그 헬륨 같은 거 풍선에 넣으면은 헬륨은 공기 중에 있는 기체보다 가볍습니다. 그럼 얘를 손 잡고 있는 걸 놓으면 위로 확 날아가. 자, 날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풍선이 터져요. 근데 왜 터지냐? 터지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1기압이라는 압력으로 눌러줍니다.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눌러주는 힘이 별로 없어요.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 풍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부피가 커진다는 거지. 왜? 눌러주는 압력이 적어지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눌러주는 압력이 더 심해진다면 부피는 줄어들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압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이었죠? 그때 10리터만큼의 부피값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근데 지금 압력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줄어요. 그래서 얘가 0.5기압까지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때 마지막에 부피가 얼마니? 이걸 보일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알아내요. 자, 이걸 구할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의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에 압력 곱하기 나중에 부피값과 같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이 2분의 1배가 됐죠? 그럼 부피가 2배 된다는 거야. 20리터. 왜? 얘 곱하기가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죠? 이게 처음 부피에 처음 압력 곱한 거랑 같다는 거지. 요게 보일 법칙이에요. 대신 위로 올라갈 때 당연히 물론 온도가 바뀌긴 하지만 보일 법칙의 정의는 몰수와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몰수는 뜻이 뭐냐? 여기 들어있는 기체죠. 여기 들어있는 기체가 만약에 뭐 지금 0.5몰이다. 그래도 여기도 0.5몰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를 일정하게 맞추면.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은 처음 상태나 나중 상태나 같다는 거죠? 이 같은 값을 K라고 한번 놔볼게. K라고. 즉, 얘 곱한 값이나 얘 곱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K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아까 냉장고 얘기했을 때 나와야 되는 놈이 샤를이에요. 너네 이거 보일 법칙이나 샤를 법칙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거. 자, 근데 샤를 법칙도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풍선에다가 후후 불어서 둘레를 30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냉동실에 두면 풍선의 부피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럼 샤를 법칙은 뭐와 뭐가 일정할 때 뭐와 뭐의 부피를 보겠다는 거야? 뭐가 일정해야 돼? 과정을 잘 생각해봐. 원래 풍선이 있는 환경에서 냉동실로 옮긴 거니까 뭐가 바뀌고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안 바뀐 게 뭐냐? 안 바뀐 건 압력은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 풍선에 들어있는 몰수도 안 바뀌어요. 대신에 지금 온도가 바뀌게 되면 부피값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게 샤를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공식을 먼저 써줄게. 이거 공식은 좀 짜증납니다. 나중에 부피는 처음 부피에다가 처음 부피 곱하기 273분의 T가 돼요. 자, 대신 너는 273이라는 거 온도에 대한 단위로 봤을 때 언제 들어봤냐? 언제 들어봤어?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근데 절대 온도가 0도C, 이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지만 0켈빈이라는 게 절대 온도죠. 그럼 0켈빈은 섭씨 온도로 바꾸면 몇 도씨야? 0켈빈이 섭씨 온도로 바꾸면 몇 도씨야? 중딩만도 못하는 것 같더라.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야. 그래서 273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즉 273켈빈이 0도씨입니다. 273.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보지 말라고.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그럼 0도씨면 몇 켈빈이겠냐고. 273켈빈이겠지. 여기서 273 더했잖아. 여기도 273 더하면 돼.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냐? 27도씨죠. 왜? 이거 화투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27도씨는 몇 켈빈이야? 300켈빈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요거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제를 보여줄게. 10리터의 환경에 현재 온도가 0도씨다. 근데 얘를 가열을 했어. 가열을. 그럼 가열을 해가지고 273도씨까지 높였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부피가 일단 당연히 너네가 생각해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할 것 같아, 감소할 것 같아? 증가하겠지. 근데 이 부피가 몇이 될까? 이걸 샤르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럼 얼마니?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돼. 이건 273 켈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 t는 델타 t를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 t. 오케이. 바꿔준 값.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죠? 얘는 결국은 내가 변화시킨 온도가 273을 가해준 거야. 그럼 여기다 273 가해주면 이 값이 1이죠, 그냥. 결론, 처음 부피 플러스 처음 부피 곱하기 1. 그럼 나중 부피가 얼마 되는 거야? 2V1이 되죠. 20L가 됩니다. 오케이? 273도 가해줄 때마다 처음 부피의 2배가 됩니다. 273도를 가해줄 때마다 처음 부피의 2배가 돼요. 그럼 문제 27.3도씨 가해주면 나중에 몇 리터 될까? 27.3도. 그럼 이게 27.3이면 10분의 1이잖아. 처음 부피 곱하기 10분의 1. 처음 부피가 10. 그럼 이 값만 따지면 1이죠. 그럼 이거에다 처음 부피 더해야 되지. 11리터 됩니다. 결국은 273도를 가해주면 2배가 커지지만 27.3도씩 가해줄 때마다 처음 부피의 0.1배씩 증가하게 돼요. 요게 이제 샤를 법칙이야. 근데 이런 건 너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얘기 안 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 관계만 잘 기억해도 돼. 자, 그러면 쟤도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가 나중 부피인데 온도를 높여주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 부피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않니? 그치? 결론 온도를 높여주니까 부피값이 커진다. 물론 이걸 는으로 맞추려면 상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수가 없으면 얘가 비례한다는 거야. 그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상수가 있으면은 는이에요. 는. 곱하기니까. 그러면 이제 상수가 있는 걸로 표현하면 k 값으로 바꾸게 되면 k는 어떻게 되냐? 얘만 넘기면 v분의 t의 k 값이 있다.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걸 니네가 비례랑 는이랑 좀 차이점을 모르는데 는이라는 걸 쓰려면 이건 뭐 상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거니까 값이. 근데 얘는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지만 실제로 얘 증가한 것만큼 똑같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봐봐. 273이 증가할 때 부피가 2배 될 뿐이에요. 이게 똑같으면 273 증가하면 273이 같이 증가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는으로 맞추려면은 k 값이라는 상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k에 대한 식으로 빼면은 v분의 t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외우려고 하지 마. 이해만 하면 돼. 좀 이따 정리 다 해줄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 화학에서 많이 배운 바로 그거야. 너네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가 일정할 때 뭐와 뭐의 관계였냐? 야, 화학 배우는 인간들 빨리 불러. 안 배우는 사람들 어쩔 수 없고. 화학 배우는 인간들 항상 내가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그럼 뭐가 일정한 거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22.4리터에 1몰 들어간다며. 그러면 2몰이면 44.8리터겠네. 그럼 뭐랑 뭐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얘는 비례합니다. 근데 는으로 맞추려면 N은 K 곱하기 V다.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 상수값이에요, K는. 그럼 얘 또한 K에 대한 식으로 빼면 K는 V분의 N이죠. 그지? 자, 이제 K 값으로 모은다. 얘는 K가 P 곱하기 V입니다.
K가 P 곱하기 V예요. 근데 얘는 V분의 T지. 그럼 잘 봐봐. 얘를 다시 쓰면, 즉 이런 식으로 쏠게. V 곱하기 K 값은 T입니다. 오케이? 비례로 바꾸면 K 없애면 돼. T랑 V가 비례해요. 비례로 바꾸면 다시 얘도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비례로 바꾸면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한꺼번에 넣을 거야. K에 대한 식으로 세 개를 연립하겠다는 거예요. K는 PV, K는 V분의 N, K는 V분의 T. 얘랑 얘를 짬뽕시킨 식이 얘입니다.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드디어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줄게.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관계에 대해서 본다. 3번 쓴다. PV는 NRT. PV는 NRT. 쌤, 책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합니까?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일 법칙 해볼게. 자, 보일 법칙에서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일정해야 되는 물리량이 뭐였다? 몰수와 온도입니다. 두 개를 지우는 거예요. 상수는 어차피 의미 없어. 결론. P 곱하기 V 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 값으로 일정해야 되잖아. 일정? 그 얘기는 너가 커지면 넌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K로 일정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작아져야 된다고.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작아져야 된다고. 얘만 알면 돼요. 두 번째, 샤를 법칙 생각해봐. 뭐가 일정할 때 뭐와의 관계라고? 샤를 법칙은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상수 지우면 비례라고요.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가 비례다. 온도 높이면 부피 커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자, 대신 아보가드로 법칙은 물리에서 우리는 지금 연력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되면 물리 2와 화학 2에 또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때 화학 2에서는 이걸 엄청 많이 쓸 거고. 근데 어쨌든 아보가드로 법칙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0도 C1기압 일정할 때, 얘 지우면 비례라고. 아, 부피와 몰수가 비례구나.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과학 역사를 바꾼 발견인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식이 있다는 게 신이 내린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신이 내린 방정식이다 라고 불러요. 이해되냐, 여기까지? 이걸 먼저 기본 개념을 탑재하고 있어야 물리 1에 등장하는 연력학 파트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한 단계 마지막 요거만 잘 이해합시다. 그냥 신이 내린 방정식이라고 하든가 그냥 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할까? 왜?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연력학 파트에서의 기체는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는 뭐야?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예요. 너네도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 이상형이라 하지 않냐? 이상형을 절대 못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없어! 이상형을 절대 못 만나.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그럼 죽을 때까지 여자를 못 만나고 남자를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 만나긴 만나잖아. 그럼 그 남자는 이상형과 좀 다르겠죠? 그 여자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들이 배우는 건 이상기체 방정식이지 실제 기체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 기체랑 이상기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럼 뭐가 다를까? 자, 일단 이상기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너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랑 제일 큰 차이점 첫 번째, 자, 이것도 우리가 화학 2에 가야지 원래 정확히 배워요. 근데 화학 2 안 배워도 그냥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이상적인 기체는
모든 기체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 기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기체는 무조건 인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직 안 배웠죠? 동표 근데 여기 아직 안 했구나. 됐어. 그 실제 기체는 입자와 입자가, 야 너네 기체라고 하면은 모든 입자가 떨어져 있다라는 건 알지? 고체는 다 붙어 있어요. 액체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 근데 기체는 일단 다 떨어져 있는 건 맞아. 근데 요 기체 분자와 요 기체 분자는 아주 약하지만 인력은 있어요. 자, 가장 쉽게 얘기해줄게. 요 인력을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 만유인력. 뉴턴이 얘기했던 만유인력 법칙이잖아. 근데 만유인력 법칙 공식이 어떻게 되냐? F는 너희 물리 배우는 인간들 맞냐?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이렇게 배워요. 통합각 때부터 했을 거야. 질량을 갖는 물체는 무조건 만유 인력이 있어요. 모든 기체는 인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한 기체가 실제 이상기체예요. 그러면 실제 기체는 이렇게 이원자 분자라고 해볼게. 여기 인력이 있단 말이야. 이걸 무시해야 돼. 그럼 여기서 요거만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면은 약간이라도 이상기체와 가깝게 행동할까? 잘 추측해봐. 요게 인력이에요, 인력. 입자 사이의 인력. 요게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작으면 좋겠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거의 없는 거와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거리입니다. 거리를 어떻게 하면 돼? 멀게 하면 돼요. 멀게. 그럼 이 입자와 이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압력을 낮추면 됩니다. 압력은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을 최소한으로 하면 입자가 붙을 힘이 많이 없죠. 이렇게 하면 이상기체와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높이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개 나왔어. 온도가 높아지면은 뭐가 어쩔 건데? 이건 기억 잘해야 돼. 온도가 높아지면 어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기억 잘해야 돼. 이거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왜 그런지는 니들이 더 잘 알걸? 커피를 찬물에서 탈 때보다 뜨거운 물에 찰 때 잘 타지지. 왜? 물리적으로 얘기해봐. 잘 녹이니까. 왜 잘 녹아 들어가냐고. 물 분자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뜨거운 물일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봐. 진짜로. 물컵,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물 똑같은 양을 채워. 근데 하나는 냉수, 하나는 뜨거운 물에다가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그럼 당연히 찬물에서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퍼져 나가는 속도랑 뜨거운 물 퍼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죠. 언제가 더 빠를까? 뜨거운 물이 훨씬 빨라. 그 이유가 뭐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다. 운동 에너지 우리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고 시키더라. 결론, 온도가 높아지면 너가 커집니다. 너 전체 값이 커져. 만약에 온도를 몇 배 해가지고 원래보다 운동 에너지를 2배 키웠대. 그럼 속력은 몇 배 커지는 거야? 루트 2배 커지는 거예요. 난 분명히 중요하다 얘기했어. 이거 어떠한 조건을 바꿔서 운동 에너지를 2배 키웠으면 속도는 루트 2배 커지는 거야. 속도 2배 안 커져. 그럼 속도를 2배 키웠으면 에너지는 몇 배 커진 거야? 4배 커진 거야. 속도가 2배 되면 제곱한 게 에너지니까.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빨라지니까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깝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건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요. 안 나와. 근데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거 지금까지 한 게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도가 쉬운데, 쌤, 전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지워도 돼. 이건 안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연력학 제1법칙 시작이에요. 자, 먼저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연력학 법칙은 기체로만 얘기합니다. 쌤, 기체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됩니까? 적용이 돼. 되는데 우리는 물리 1 배우잖아. 물리에서 제일 하등한 과목이잖아. 물리 1. 물리 이제 좀 있으면 물리 2 배울 사람들은 배우겠지. 물리 2 배우고 대학 가야 대학교 물리학을 배우죠. 대학 물리학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학을 또 배울 거야. 양자역학이든 뭐든. 자, 어쨌든 우리는 제일 하등한 과목을 배우니까 기체만 배워요. 그럼 봐봐. 기체는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필요해. 자, 여기에 원래 부피를 V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잘 봐잉. 열을 가했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셔야 돼. 분명히 여기 안에 기체가 있는데 그냥 1몰이라 해볼게. 1몰의 기체가 있으면 그 새끼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걸 우리는 부피라고 한다고. 근데 알코올 램프로 지져버렸어. 그러면 기체가 온도를 높였으니까, 열을 받았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해야지. 왜 증가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와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럼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빨라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 용기가 강철 용기래. 강철 용기의 뜻은 뭐니? 절대로 부피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 분자가 원래 움직이는 속도보다는 온도를 높여버리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증가한다며. 근데 부피는 증가 안 해. 자, 이제부터 외우자잉. 연력학 법칙에서의 압력의 뜻은, 잘 들어, 풍선에 가해지는 압력. 아, 물론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내 얘기를 오늘은 진짜 잘 들어야 돼. 불어가지고 부피가 30짜리를 만들었다? 이게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풍선을 만들면? 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 압력에 같은 압력이 됐을 때가 정지하는 겁니다. 즉, 기체에서의 압력의 표현은 여기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 환경에 압력이 주어집니다. 그럼 봐봐. 원래 온도에서 이 새끼들이 100번 충돌했대. 근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원래보다 속력이 빨라지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은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오케이? 압력이 증가된다. 근데 압력이 왜 증가할 거냐? 부피가 증가할 수가 없거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 내가 뭘 해줬기 때문에? 가열했기 때문에. 몰수는 그럼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죠. 그냥 기체 분자 그대로지. 온도를 높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머리에 일단 받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다시. 이건 바뀔 수 없잖아. 얘도 일정하다며. 상수는 의미 없어요. 아, 온도 높이면 압력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제 두 번째. 자, 온도 높인 건 똑같다? 온도를 높였는데, 자, 드디어 얘 용기가 이제 강철 용기가 아니야. 강철 용기가 아니면 당연히 이 뒤로 이렇게 주사기라고 한번 생각해도 돼. 이 주사기. 그럼 여기에다가 온도를 막 높여주면은 이게 뒤로 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뒤로 나갈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된다.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당연히 빨라진다 그랬어.
빨라지면은 용기 벽면은 충돌을 많이 하죠. 근데 왜 얘가 뒤로 가? 이해를 잘하라 그랬어. 왜 뒤로 가? 부딪히는 횟수가 원래 100번이었거든? 근데 온도 높이면 100번보다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러면 충돌 횟수가 여기 쪽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의 환경은 외부 압력이 언제나 이만큼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맨 처음에 100번 충돌했을 때 100번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했던 걸 충돌 횟수를 늘려주니까 여기로 가겠지. 그래서 얘의 다음 상황을 보면은 여기 그냥 합시다. 다음 상황이 됐으면 요 피스톤이 쭉 밀려서 여기까지 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기까지 쭉 밀려서 딱 가만히 있대.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지금 여기 안에서의 충돌 횟수가 몇 번일까? 100번입니다. 왜 100번이야? 언제나 얘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외부 압력과 맞아져야지만 정지한다니까. 이 상태를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간단한 원리야. 원래 100번 충돌해서 100번 충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던 건데 온도를 높여버리니까 얘 운동성이 빨라져서 130번 충돌하더라 이거야. 그럼 100번 충돌할 때까지 부피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딱 100번 충돌할 때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가 드디어 여기에 압력이 외부 압력과 맞춰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 온도를 가해줬더니 드디어 이 새끼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야. 움직인 거야. 움직인 길이를 L이라고 봅시다. L. 근데 다시 기체의 압력의 뜻은 용기 벽면에 요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로 압력을 정의한다 그랬어. 압력을 정의하는 거야. 근데 자, 요런 생각을 해봐. 위에 피스톤이랑 아래 피스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고 여기 피스톤의 단면적만 다르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온도를 아까처럼 막 가해줬대. 그럼 똑같이 온도를 가해주면은 당연히 이 새끼도 일로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가는 길이보다 여기서 나가는 길이가 더 많을까 적을까 똑같을까? 훨씬 많아요. 왜? 여기서 충돌하는 횟수에서 단면적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얘도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요게 곧 힘입니다. 실제로 이 용기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오케이? 힘이라는 거는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압력에다가 단면적까지 곱하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실제로 얘가 L만큼 갔대요. L만큼 갔어. 그러면 요 L만큼 간 걸 곱해주면 여기에다가 L까지 곱해준다는 뜻은 결국 F에다가 L까지 곱해주면 이 뜻이에요. 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 배웠는데 이게 옆으로 간 거리지. 거리라고, 거리.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힘 곱하기 이동 거리하면 뭐 나온댔냐? 1값이 나오죠. 1.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니까 F는 PA였는데 L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봐. 단면적에다가 길이 곱하면 뭘 구한 거냐? 부피를 구한 거죠. 여기에 부피입니다. 결론은 얘가 부피 변화량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게 기체가 한 일이에요. 다시 역학이라고 했어. 역학은 당연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일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일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요 일 에너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단위인 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도 단위는 줄이에요. 계속 줄. 기체가 한 일 양이 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 표현만 기억합시다. 아까 전에 강철 용기에 있을 때 온도를 확 가해주면 얘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 안 해요. 이제 머리에 박아버려. 부피가 증가 안 하면 얘가 0이에요. 그럼 기체가 한 일은 없어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을 하려면 부피 변화가 생겨야 돼. 부피 변화가. 자, 반대로 근데 얘기해 볼게. 반대로. 야, 오늘 내가 막 문제 풀고 막 그런 것보다 지금 하는 수업이 더 중요해요. 여기 원래 온도가 있다? 근데 이걸 냉동실에 넣어버렸어. 냉각이 되죠. 냉각이 되면은 기체 분자의 운동이 더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부피 값이라면 어디로 갈까? 오히려 왼쪽으로 오죠. 그렇지 않겠니? 부피가 줄어들잖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죠. 델타 V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우리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 기체가 해준 일이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왼쪽으로 오면 뭐라고 할래? 기체가 받은 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기체가 일을 해주는 개념이고 이 개념에서는 기체가 일을 받는 개념이에요. 언제나 일값에 연계가 되려면 부피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피 변화가 플러스 값이 양의 값이면 일을 외부에다가 해준 개념이 되고 부피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외부에서 일을 받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네 가지의 물리량으로 적용을 할 거야. 이것만 하면 오늘 할 수업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등압 과정, 두 번째가 등적 과정, 세 번째는 등온 과정. 이게 연력학 과정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단열 과정. 이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만 알면 기본 문제는 다 풀어요. 다 푼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건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 얘기합시다.